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배울 연력학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력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런 그 화롯불을 쬐다든가 어떤 금속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연력학과 관련은 있지만 사실 다른 현상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보통 열전달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학문이고요. 연력학은 그 열전달을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게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력학에서는 이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열과 일이 상호 어떻게 작용을 하고 전달되는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보통은 이 연력학이 나온 시점이 이러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이 전기기관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학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력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현상들, 즉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얘기하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열이 전달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고 일이 전달되고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은 열과 일, 물질의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질의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이라 하는 것은 열과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개라고 하는 관심 대상 영역 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이러한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들어오고 나가는 열과 일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계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과 일은 에너지의 한 형태면서 우리가 에너지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경계면에서는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열과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나 사이클을 이용하여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추상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현실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열 에너지, 기계 에너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기계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일어나는 에너지, 즉 차가 굴러가고 엔진이 돌아가고 바람이 불어서 풍력 발전기를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거나 혹은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들을 쓰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연력학은 기본적인 개념과 열과 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력학은 기본적 개념도 중요하고 열과 일의 관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본 법칙은 연력학 0, 1, 2, 3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연력학 0 법칙은 사실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온도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칙이고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2법칙은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엔트로피 증가에 관련된 법칙이고 제3법칙은 재밌게도 절대 영도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밀폐계 개방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밀폐계 개방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밀폐계와 개방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밀폐계는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차 엔진을 연료하고 기체가 돌아서 연소되어서 배기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상화시킬 때는 그냥 실린더 안에 공기가 있고 열이 가해지고 실린더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 경우에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로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으니 밀폐계, 즉 물질의 전달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개방계는 한마디로 보일러에 물이 들어와서 가열된 다음 나가는 형태, 즉 물질이 움직이는 경우를 개방계라 하는데 그런 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이클로는 표준 가스 사이클, 표준 전기 사이클
냉동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기조화, 연소, 압수성 유체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공기조화라는 것은 에어 컨디셔닝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냉방기만 지칭하는 건데, 에어 컨디셔닝은 냉방뿐만 아니라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립자들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는 행위와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줄여주는 행위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소라는 것은 케미컬 리액션이 존재하는, 화학적 반응이 존재하는 형태의 연력학적 고려고요.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초음속 유동 혹은 음속을 돌파할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가 압축되어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넘어서는, 즉 공기의 속도를 넘어서는 시점을 얘기하는 유체, 압축성 유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체 중에서는 비압축성과 압축성이 존재하는데, 물과 같이 우리가 압력을 가해도 최적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비압축성 유체고요. 압축성 유체는 공기와 같은 기체들을 가압을 하면 최적이 변하죠. 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양하는 것이 이 연력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연력학의 기본 개념부터 에너지 2일, 순수 물질, 밀폐와 개방계, 연력학 2법칙,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에 대한 거, 엑서지, 그리고 기체 동력 사이클, 전기 동력 사이클, 냉동 사이클, 기본적인 사이클 3개가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은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기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체 동력 사이클은 우리가 말하는 가솔린 사이클이나 오토 사이클, 가솔린 사이클이고요. 디젤 사이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 동력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상변화가 있는 사이클, 그러니까 전기 터빈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냉동 사이클은 우리가 냉동기나 에어컨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연력학적 상태량의 상관관계식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거는 개 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체 혼합물, 기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체가 섞여 있는, 즉 공기와 같은 겁니다.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에 대한 얘기고요. 기체 전기 혼합물, 기체 전기 혼합물은 상변화가 있는, 페이스 체인지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 반응은 한마디로 연소, 케미컬 리액션이 있는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평형과 상평형. 상평형이라는 것은 그 전기하고 액체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액체하고 고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상평형이라고 그러고, 화학적 평형은 케미칼적인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물질이 다시 분해되는 과정이 실시간대로 봤을 때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런 것을 화학적 평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 제가 하는 강의 방법은요, 일단 PPT를 통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필요하다면 판서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예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예제를 통한 문제 해결법을 보여줄 것입니다.